60세 이후의 삶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돈 모으느라 평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그 돈을 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80세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평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60세 당신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30년을 결정합니다. 35년간 노인병원에서 만난 10,000명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 왜 이런 후회가 나올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나이 들어서는 일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다섯째,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년학 연구팀이 4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인 장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지역 노인들의 생활 패턴을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을 바라봅니다. 하루의 시작을 자연과 함께합니다. 특별한 점은 혼자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 모여 일출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누군가 오지 않으면 찾아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습관입니다. 105세 마리아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들은 절대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약보다 더 좋습니다. 98세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60세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 지역 노인들의 80%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매일 돌보며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나이 들어 무언가를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나 자신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2세 엘레나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낮잠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낮잠을 필수로 여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낮잠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낮잠은 하루를 2번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96세 마르코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모두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한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재구성 능력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60세를 기점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은퇴 직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잠시 잊었습니다. 대신 어린 시절 꿈꾸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8세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기다림이 아닌 움직임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 비결입니다. 82세 박영자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은퇴 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확장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고 등산 모임도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제2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75세 이정웅 씨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8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수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71세 최영희 씨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 작성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루에 10가지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60세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인생 2막을 사는 분들의 실제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이 다릅니다. 아침 6시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에게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지 5년째 한 번도 우울했던 적이 없습니다. 73세 한미영 씨의 아침 루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은퇴 전에는 늘 바빠서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30분 동안 식사를 합니다. 식사 중에는 오늘 할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76세 박중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전 시간의 활용도 남다릅니다. 오전은 나를 위한 투자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수영, 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피아노, 목요일은 스페인어 수업, 주말에는 손주들과 영어 동화책을 읽기 위해 영어도 배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68세 임경희 씨의 시간표입니다. 점심 시간도 특별합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없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돌아가며 집밥을 해 먹거나 가까운 식당에서 만납니다. 서로의 반찬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모임을 행복 밥상이라고 부릅니다. 72세 윤순자 씨의 점심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은 더욱 활기찹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책할머니가 되었죠. 주 3회 오후 2시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69세 송영숙 씨의 보람된 일과입니다. 저녁 시간의 활용도 지혜롭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감사 산책을 합니다. 저녁 7시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77세 김길동 씨의 저녁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시간도 의미 있게 보냅니다. 밤 10시 잠들기 전 30분은 내일 설계 시간입니다. 내일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작은 수첩에 적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70세 이명숙 씨의 하루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의 하루 일과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가치관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삽니다. 82세 마이클 브라운 교수의 연구 인터뷰 중에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한 노년의 7가지 가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에 집중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미래는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75세 정진호 씨의 철학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던 습관을 버렸더니 갑자기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1세 김명자 씨의 깨달음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라고요. 68세 박서연 씨의 아침 의식입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74세 이상철 씨의 신념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77세 한영수 씨의 비결입니다. 여섯째, 나누는 기쁨을 압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3세 최순영 씨의 깨달음입니다. 일곱째,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80세 윤종호 씨의 지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젊은이들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인생 2막의 경제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 관리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년경제연구소 김태환 박사의 발표 중에서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재정 관리 원칙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은퇴 후 돈 관리의 황금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50만 3020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취미와 여가 활동, 20%는 미래 준비금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30%의 여가 활동비는 반드시 써야 하는 행복 투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71세 전직 은행장 박정호 씨의 조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 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 쓰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모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더군요. 78세 심연우 씨의 경험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둘째,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셋째, 이것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는 답이 나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구매합니다. 69세 이미경 씨의 소비 철학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선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나를 위한 선물의 날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예쁜 컵 하나라도 자신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쌓여서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75세 강미숙 씨의 행복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정의를 다르게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행복한 순간의 개수로 결정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행복을 느끼는지, 한 달에 몇 번이나 웃는지, 그것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82세 오태식 씨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100세 인생 디자이너로 불리는 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30년간 5만 명의 노인 상담을 진행한 정수진 박사님의 행복한 노후 시작하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버림 리스트. 둘째, 시작 리스트. 셋째, 유지 리스트입니다. 먼저 버림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직함, 지위에 대한 미련,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간섭, 필요 이상의 절약 습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 나이 들었다는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수진 박사의 조언입니다. 다음은 시작 리스트입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주 1회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한 달에 한 권 새로운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영화 보기, 매일 5분 명상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지 리스트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적당한 운동 습관, 감사하는 마음, 호기심 갖기. 이런 것들은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리스트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한 달은 버림 리스트에만 집중하세요. 그 다음 한 달은 시작 리스트를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유지 리스트를 실천하세요.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김영순 씨 67세 후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지도 만들기였습니다. A 사용지에 동심원을 3개 그립니다. 가장 안쪽 원에는 가족, 중간 원에는 친구들, 바깥 원에는 지역사회 관계를 적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 지도를 업데이트합니다. 73세 김현중 씨의 관계 관리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제는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생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68세 이영미 씨의 경험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대 간 소통입니다. 일주일에 2번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가 걱정됐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더 이해해 주더군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77세 박종훈 씨의 봉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관계는 저축과 같습니다.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관계 심리학자 최지연 박사의 조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디지털 소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 연락하고 유튜브로 새로운 정보도 얻습니다. 나이 든다고 디지털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70세 정미란 씨의 소통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받는 관계에서 주는 관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 김태호 씨의 분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시간의 마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시간심리학 연구소가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늘 보던 창밖 풍경도, 마주치는 이웃들도, 심지어 아침 식사도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81세 최영준 씨의 시간 철학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간 부자의 개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제가 디자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 아닐까요? 75세 박미숙 씨의 깨달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 나누기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선물 시간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인데, 제가 시간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 영혼을 씻어주는 것 같아요. 72세 이정희 씨의 봉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간 관리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눕니다. 오전은 나를 위한 시간, 오후는 타인을 위한 시간, 저녁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 이렇게 구분하면 하루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시간관리 전문가 정태윤 박사의 조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서둘렀습니다. 지금은 기다림도 즐깁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 시간까지 남은 시간, 이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고 휴식이 됩니다. 78세 김동현 씨의 시간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능력입니다. 노년학 전문가 이하늘 교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0세 이전의 삶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라면 60세 이후는 태양이 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일몰이 일출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67세에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75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고, 이제 80세가 되어 해외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현역 화가 박인수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70세에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 73세에는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같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죠. 실버 크리에이터 김명자님의 도전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경험은 우리의 자산이고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미소가 내일의 행복으로 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시작한 도전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엽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사랑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